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가 준공돼 5년간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로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온수 피해 해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어민들과 한수원, 경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 배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포항시가 후속 조치로 이 업체들과 악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업체가 포항에 새로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업체는 앞으로 5년간 포항에 1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래의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드론, 이들 기기의 성능은 배터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 새로 들어선 에코프로 BM 제1공장에서는 연간 3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앞으로 포항 지역 생산 공장을 5개로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년 12월경에 옆에 부지에다가 요거와 똑같은 공장이 하나 또 착공이 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 건너에 지금 우리가 5만 평 정도를 산업 부지를 포항시와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극재 주요 납품처인 삼성 SDI 전영현 사장이 직접 참석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큰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이곳 영일만 산업단지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이 에코프로에서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또 총 투자 금액이 1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지난 8월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북도는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배터리, 즉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생산업체와 연구시설을 추가로 유치해 포항을 2차 전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리사이클, 재활용, 재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기업들은 여기로 모이들 겁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이어서 관련 기업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가 태풍 미탁 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1,1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집계했습니다. 울진 540억 원, 영덕 298억 원, 경주 95억 원으로 복구 예산은 6,144억 원으로 예상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초 사업비 규모를 최종 확정합니다. 복구 사업은 울진과 영덕에 7개의 배수 펌프장을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5개와 교량 1개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온수 피해 해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어민들과 한수원, 경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은 공유 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가 잘못됐고 어업 피해 지역 산정도 엉터리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원전 가동 시 터빈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과정에서 7, 8도 정도 높은 온수가 바다로 배출됩니다. 이 온수는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월성원전 6기에서 나오는 온수량은 연간 70여억 톤. 이 온수가 원전 주변 몇 킬로미터까지 피해를 줄까? 즉 보상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어민들과 한수원 경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 조사를 통해 신월성 1, 2호기를 중심으로 북쪽은 간법 척사까지 10.8km, 남쪽은 울산시 정자까지 11.4km까지를 온수 피해 지역으로 보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주와 울산 지역 4개 어촌 개원들은 용역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2002년 조사 때와 비교해 어획량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50% 피해가 왔다는 것은 소멸이 돼야 마땅할 구역입니다. 그런 데는 거기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미보상 지역 어민들은 특히 경주시가 지난 2011년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시 권리자, 즉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한 것은 위법 사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시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어민대책위원회와 한수원 간의 2007년 피해보상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울성원자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권 문제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가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미보상 지역 어민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한수원 앞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우현동에서 추진 중인 민간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포항 지역의 미분양률 등 주변 주택 시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 우현동의 자연녹지에 임대주택 96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자연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 배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시는 단속된 업체들과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철강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도 추진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와 제철세라믹 한국협화 주식회사 독림이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철강공단 입주기업 7곳이 악취 배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 악취 저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철강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기준도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24개 개별 기업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이라 그런 것을 통해도 전혀 악취 개선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60억 원을 시비로 투자하고 정부 지원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로 적발된 업체들은 개선 명령 이행에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 당장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악취 관련 조례 제정마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텟 융합생명공학부 이승우 교수팀은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몸 전체로 신호를 보내는지 밝혀내 연구 논문이 미국 혈액학회 학술지인 블러드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장내 박테리아 유전자를 포함한 미생물 신호가 혈류로 이동해 인식되고 골수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장내 미생물 신호를 이용한 면역 반응 조절과 암 등의 질병 치료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가 오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경북의 지리와 생활 문화권 등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내 정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한 진술인 6명이 발언자로 나서고 현장 상황에 따라 일반 방청인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모아 숙식을 해결하는 보호받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정책이 탈시설입니다. 대구 경북은 어떨까요? 장애인 탈시설의 현주소와 한계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 박영순 씨는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있던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임대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생활 보조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갇힌 삶에서 벗어나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안 아프면 가요. 아프면 안 가요. 자유롭네요. 네. 대구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131명을 자립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도 대구의 모든 구군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대구 시립희망원은 겨우 5분의 1 정도만 탈시설을 이루어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을 위한 기본 계획조차 없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문제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지역 사회에서의 분리, 사생활 침해, 다양한 선택권과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최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 계획이 없고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탈시설과 관련되는 법령들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이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고민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열흘간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태풍 미탁 피해와 복구 상황에 이어서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가축 사육 제한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월성원전 취수구 저수조에서 발견된 점박이 물범 한 마리를 구조해 경주시 양남면의 해변에 방류했습니다. 월성원전 저수조에서 지난 8일 최초 발견된 점박이 물범은 생후 2년 정도의 어린 개체로 10여일간 구조에 어려움을 겪다 어제 성공했는데 건강 상태가 양호해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 바로 놓아줬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남부 동해안에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온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북부 동해안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돼서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거센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대병원 분회는 병원 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 노조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일괄 합의해 내일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청소, 주차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376명을 내년 3월까지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노조가 요구했던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보직자 상향 평가제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행 넙치와 참돔, 낙지, 오징어 등 12종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 3종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수산물 3종은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와 레저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음주운항과 무면허 운항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 사항은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